세종대왕의 비밀 단련대라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표했을 때 모든 대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한문 오만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말까지도 반대를 해서 이렇게 쉽고 좋은 한글을 우리가 사용해서 지금 세계 참 제1의 그 과학 국가로 이렇게 발돋움치고 있는 그 이유는 한글입니다. 또 우리 한국이 가장 6.25 이전 이후에 가장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는데 한글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고 가장 약한 나라였는데 가장 또 강력한 무기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와 원인이 있는데 이 세종대왕의 비밀 단련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단군에서 5,000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이런 걸 썼었어요. 음악과 한글 교육의 그 태산학당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단련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전라도 정읍 원래는 그 태인군이었었죠. 태인군 지금 현재 칠보 발전소가 있는 그 지역에 태산학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888년에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는 우리나라 유교 중심이 아니고 아테네 스파르타 교육이었던 국방, 음악, 웅변, 의학 이 네 가지 교육을 하는 바로 그 시키는 교육으로 후백제 개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시 후백제에서가 이 고려한테 망했기 때문에 그냥 후백제는 없어졌습니다마는 그 세력들은 여기에 남아서 단련대라는 그런 이름이 지금 다래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우리 전주 대사습에도 그 송광섭 전라북도 국악협회 회장이 전주 대사습 대회를 창설했는데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여산송씨 송광섭 그 이사장의 땅이고 지금도 그분이 돌아가셔서 이 단련대 여기에 묻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렇게 낙제생들이 많았어요. 왜냐 일본어가 쉽다고는 하지만은 그 한문 때문에 되게 올라가지 못하고 낙제를 했는데 해방되고 한글 교육하면서 낙제생이 없어졌어요. 왜? 일본어로 하니까 어렵죠. 한문을 적어도 몇 천자, 만여자는 알아야 그 교과서를 읽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같이 쉬웠던 음악이 있었는데 이 음악이 지금 일본 가요 참 미끄럽고 예쁘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알고 봤더니 이미 이것이 일본 식민지 시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연산군 때 이미 축출되었던 그 음악인들이 되게 그때 북원이라고는 원나라가 바로 그 시대에 중국 그러니까 중국의 또 습격해가지고 함락시켜 버렸어요. 원나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그 원나라 세력들에 의해서 바로 오스만과 프랑스 또는 스위스 제국으로 많이 팔려나갔거나 거기에 하나 용병으로 들어가서 그 음악이 프랑스에서 프랑스와 황제가 그 음악을 아주 귀중하게 여겨서 아주 대수집가였어요. 음악을.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음악이 바로 그 성당, 천주교 성당에서 음악을 쓰고 있었던 그 음악이 악보가 다 있는데 1300곡이나 돼요. 근데 그 작곡가가 바로 장녹수, 연산군의 부인 장녹수 이름과 아주 유사한 자네킹,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퀸, 이런 이름인데 프랑스에서도 이 사람이 과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음악이 과연 어디서 생겼는가를 몰랐기 때문에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이것이 레코드판으로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그래서 바로 전 세계의 음악가들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한국으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한국에서는 쇄국정책이라 대원군이 막아버려서 못 들어오고 바로 일본, 영국 대사관 일대대 군악대장이라고 하는 월레암 펜톤이 바로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고종 황제 때 그 영국인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바로 그 음악을 많이 연구하고 체부합니다. 또 그 이후에 에케르트, 독일에서 또 이걸 알고 다시 독일에서 우리 나라 군악대장으로 다시 이제 아주 완전히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음악이 바로 이 어떤 제목으로 프랑스에 있냐면은 설타렐라, 우리나라 말로는 선타령, 딴따단따딴따딴 그 타령곡이죠. 서서 연주하는 타령이다. 그래서 선타령. 우리 저 경기민요에 산타령이라고 하는데 산타령이 아니에요. 선타령인데 잘못 알아져 갖고 이것이 무려 18개 곡입니다. 18개 가무곡이 우리나라 백제의 시조 우태 18개라는 말이 가무인데 이게 지금 이름으로 경기도에서는 우다리 농악, 전라도에서는 우도 농악, 우도 좌도가 없어요. 다른 도에 가서 무슨 좌도 농악이 있습니까? 왜 우도가 있으니까 좌도라고 그렇게 있어. 그냥 대리 보려고 나온 거지. 좌도라는 농악에서는 없어요. 좌우도 지도상에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음악이 있었는데 이 음악을 일제시대에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일본은 대제국으로서 서양의 독일이나 이태리에 버금가는 엄청난 군사 대국으로 이런 것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기서 1400거 곡이 레코드판으로 전 세계에 퍼졌는데 일본에서는 이 음악을 갖다가 아름다운 노래는 이미 일본 가요로 전부 다 만들어 버렸어요. 바로 보니까 우리나라 도세 108번 도세네 또는 아주 민요 이풍진 세상을 만나 이런 거 또는 뱃노래 어야 노야 노야 이런 노래가 전부 우리나라
사실상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사실은 같은 백제 종족이었으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순신 장군도 일본의 장군, 손기정 선수도 일본의 마라톤 선수, 이렇게 해서 음악도 일본의 음악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발달을 시켰는데, 해방이 되자 일본 유학생들이 돌아와 가지고 전부 국유 재산의 사유화, 자기가 작곡했다고 자기 이름으로 대부분 이 민요를 자기 이름으로 또는 자기가 레코드사의 레코드판으로 전부 가사를 붙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세종대왕의 한글이 얼마나 쉬운가. 세종대왕의 한글은 만들었는데, 그럼 어디서 나왔냐? 세종대왕은 누가 가르쳤냐? 바로 정읍 옥동면에 있는 매헌 권우 선생이 바로 빈객, 세종대왕의 빈객이 있으면 충녕대군 시절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재가 되어 있는데, 그 음악을 서울에서 피려고 하니까 못 펴요. 그래서 바로 한글을 여기서 만든 옥동면, 바로 상두산 지역, 바로 이 지역과 산원면, 정량골, 그리고 이 산림면, 이 수침동, 이 지금 대장금 탄생마을로 지금 건물도 만들어져 갖고 있죠. 이 지역에가 있는데, 왜 그러면 여기서 만들었냐? 여기는 고려 시대에도 고려 현종이 바로 나주로 도망가도 전주에서는 빈둥빈둥하고 너희들 어디 가냐 이런 식입니다. 그때는 지방자치대라. 왜냐, 이 태산학당, 이 노령산맥 지역은 우리나라 단군 5,000년을 지켜준 아주 요새지 중의 요새지입니다. 제가 6.25 때 그 전쟁을 그대로 제가 목격을 했고, 또 여기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실제 살펴보고 역사를 전부 다 살펴봤는데, 여기는 침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저녁 들어갔다면 저녁에 습격을 당해서 그 군사들은 멸종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6.25 때 빨치산들이 거기가 있으니까 무려 국군 무슨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개 중대가 마을 하나 그 빨치산 잡으러 들어갔다가 한 사람만 살고 몰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후에 양민 학살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런 그 역사가 있는 지형과 역사를, 한반도가 물론 함경도나 평안도도 요새지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한국의 저 엄청나게 큰 몽고 당나라, 이런 엄청나게 커도 당나라가 통일을 했지만은 전라도 이 지역은 언제나 장보고 또는 허기장군, 최치원 등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허기장군이 결국 당나라 지켜주다가 최후에는 최치원이 진성여왕을 지켜주러 갔다가 박씨 정권에서 반대가 심해서 거기서 최치원이 쫓겨나서 바로 이 정읍 칠보 지역에 여기서 태산학당을 최치원이 세우고, 바로 여기에서 최치원과 장보고의 후손, 그리고 허장군, 지금 허장군 신당이 있고 농악에도 허장군 농악 허굿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합세를 해서 후백제가 세우고, 후백제가 거의 다 통일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개논하고 신검하고 사이가
반란이 이렇게 해서 어처구니 없이 백제가 그냥 망했는데, 망했어도 이 지역으로 들어오면 여기 지역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6.25 때 빨치산들은 휴전을 하고도 2년 3년이나 여기서 버텼어요. 버텼는데 얼마나 이 지역이 그만큼 군사교육, 우리나라 군사교육 한데 없어요. 여기서만 군사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고려나 조선 유명한 장군들 또는 의병 또는 항일 투쟁 전부 여기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태산악당이에요. 그 여기에서 바로 그 음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한국 음악인데 지금 어처구니 없이 보니까 뭐 컴퓨터 음악을 갖다가서 그냥 흉내낸 것을 한류 방탄소년단 그리고 싸이가 하는 그걸 이거 말리 이게 좀 이상한 행동으로 하는데 그게 어찌 한국 음악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한국 음악은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풍속이 조모 신화입니다. 새를 할머니로 모시는 새를 조상으로 모시는 민족입니다. 단군은 새요, 새. 그러니까 비둘기, 그리고 고구려 고주명은 꾀꼬리, 그리고 신라의 박역거생은 말, 그리고 기말지는 닭, 그리고 석탈에는 까치죠. 이 5개를 순서별로, 그러니까 비둘기, 꾀꼬리, 닭, 말, 까치, 그 새소리를 쭉 읽으면은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아리랑이나 우리 한국 민요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절대 거기서 하나도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일례를, 즉 비둘기하고 꾀꼬리하고 바꿔서 순서, 이 순서는 서열이거든요. 서열. 북한에서 김정일 다음에 보다 앞에 나가는 이름 있습니까? 없죠. 이게 유교요. 그 북한에서는 그 유교를 그대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글 그렇게 쉽듯이 우리 음악, 과연 이것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제가 밤새워서 만들었어요. 한번 잘 보시고 여기에서 그 음악은 어떤 것인가 한번 잘 보도록 오세요. 맨 처음에 비둘기와 단군과 바로 그러니까 우태가 비둘기고, 우태의 부인 유화 또는 소선호는 유화입니다. 유화. 버들유자나 박달나무 단자나 똑같이 그 버들, 박달, 우리는 한문을 쓰질 않아요. 한문을 빌려다 썼는데 거기에 세금을 썼어요. 그러니까 박달이 아니라 비둘기, 버들이 아니라 비둘기, 또 신라를 갖다가서 비단 라자를 쓰죠. 그러면 그게 비단이 아니라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한번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새소리를 갖다가서 노래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똑같은 노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찬송가가 이 십계명에서 바위에서 귀신이 나와서 간음을 하지 말아라, 살인을 하지 말아라, 우궁쿵쿵 천둥 소리가 있죠. 천둥, 그러니까 천둥, 번개 이런 소리를 가지고, 또는 강물이 흐리는 거, 강물이 유유히 흐르죠. 우리 시조 남사 이건 강물이 흐르는 소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노래를 서양이나 도양이나 했어요. 그리고 쿵쿵쿵쿵해서 그 화음을 넣었어요. 이 하늘에서 그 천둥 소리가 와글와글와글와글와글 이렇게 나죠. 그것을 천신으로 알아가지고 유럽이나 중국이나 다 그런 소리를 썼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그 꾀꼬리, 그러니까 비둘기 우는 소리,
그 다음에 꾀꼬리 우는 소리, 그 다음에 닭, 말, 까치. 우리가 아리랑이라고 말하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야! 이건 꾀꼬리 소리죠. 아리랑, 아리랑은, 이건 산비둘기 소리입니다. 아라리, 야! 이것은 꾀꼬리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신라의 음이 닭, 말, 까치. 이렇게 나오는데, 꼭기요! 히! 제잭, 제잭, 제잭. 나를 버리고 가시노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표해. 이게 까치 소리는 두 번 내요. 두 번으로 나눠서 이악절로 나눕니다. 여기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어요. 내가 급해서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우패 레파토리 18개 가무 역사입니다. 우태는 백제의 시조입니다. 온조가 아니에요. 온조는 어디까지나 고주몽 아들이고 고구려입니다. 후에 다시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또 이렇게 되는데요. 우태하고 마동이 선화공주, 결국 마동이 임금 때 신라와 손잡고 바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되었었죠. 자, 다음에 자 보세요. 하늘에서 북두칠성이 이렇게 북두칠성을 이렇게 비둘기 하느님이 비둘기가 이 북두칠성을 물고 여기에 이 북두칠성은 이것이 뭐요? 바가지 같은 거요. 이것이 그러니까 물바가지 같이 생겼단 말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늘을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대체 비가 어디서 오는가 아무리 쳐다봐도 없는데 북두칠성을 보니까 이렇게 물바가지가 있어요. 그래야 이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북두칠성. 우리가 소격서라고 우리가 그 조선 중종 때 조광조가 그토록 그냥 소격서 없애자고 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죠. 그래 알고 봤더니 그 소격서 조광조도 결국은 갔다 와서 임금이 되려고 많이 이런 성경을 그 조광조 그 후손들 조씨들이 이런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정읍 칠보 지역에 무속 독경 내용을 봤더니 매미 날개로 모자를 만들어 쓰고 한양에 가서 득세를 하라 이런 종목이 나와요. 다음에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보면은 조광조도 결국은 자기가 임금이 되기 위해서 바로 무속 소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북두칠성 종교를 조광조가 완전히 반대한 것은 지금 현재 원평 지역 감곡면 정읍 금산사 지역에서 그 조씨들 무속 성경에 임금이 되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무속 소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도 그 매미 날개를 모자에다 붙이고 한양에 가서 득세를 하라 이런 종목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시대에도 북두칠성 종교를 자기가 반대한 이유는 너희들이 믿지 말고 내가 믿을란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아마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못 심고 이렇게 비가 와야 하니까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비둘기가 비를 내려주세요. 두보 시대, 두보, 당나라 시인 두보가, 저 비둘기가
봄부터 우는 것은 비를 내려 달라고 울고요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을 뭐 서정주가 한석기 국화꽃을 피기 위해서 봄부터 뻐국새가 아니에요. 비둘기가 1년 내에 우는 것은 비를 내려 달라고 왔다고 두보시에 있어요. 비둘기. 그러면 비둘기 노래, 풍년 노래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비둘기 노래를 부르니까 비둘기 노래를 보여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 백제 사람들은 비둘기 소리로 노래요. 언노 비둘기가 그렇게 했죠. 지지구구. 그런데 지금 농악을 치는데 지금 그렇죠. 좌도농악, 필봉농악에서도 그렇게 얘기도 지지구구인데 지구 겐지 이렇게 하죠. 이거 비둘기 소리예요. 그래 농악을 아무렇게나 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나팔을 일체를 불어주면은 지지구구 그 소리를 내자면은 바로 이런 소리요. 어때요? 또 지국청 어사와도 마찬가지로 비둘기 소리고 또 지금 노인들이라니까 젊은 애들은 전혀 모르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초상이 나서 제사 때 손님이 오면은 손님이 와서 꾸벅꾸벅 넙죽 이렇게 절을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상정막대기 지팽이를 들고 아이고 이게 비둘기 소리예요. 지지구구 또 할머니들은 어떻게 할머니들은 1옥타브 높아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아이고 지지구구 지금 할머니들은 지지구구 이 소리가 나오질 않죠. 여자들은 지지구구 이렇게 나와요. 그래 우리는 비둘기 소리라고 하니까 산비둘기를 말해요. 한국산 비둘기. 지금 있는 것은 올림픽 때 유럽에서 몽땅 수십만 마리를 사다 놓아가지고 그것이 새끼를 까가지고 이렇게 덮어버렸는데 빨리 이 비둘기는 비둘기 땅으로 빨리 없애고 한국 토종 비둘기를 양식을 해서 학교 이런 놀이터 공원에 전부 날려서 이렇게 지지구구 그러니까 산속이나 어디를 가면은 사람이 우는 소리를 해요. 이렇게 이게 우리 한국산 비둘기예요. 이 소리가 지금 전라도 사투리요. 그게 하느님이 있기 때문에 백제의 시조, 백제의 하느님은 목소리를 흉내내서 전라도 사람들은 지금도 목소리가 아니 저거 왜 저런다냐 그런 게 말이요. 대답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 전부가 비둘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는 거 또 그리고 유교 시대에는 산업공상 그 중에서는 농사꾼이 배설이 제일 높아요. 배설아치 빼놓고는 그 다음에 이게 선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농사꾼 그 다음에 공업인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천하게 여겼어요. 저 어려서 보니까 장사하는 집에 세배가 오지를 않으니까 가면 대님 또는 꽃 팽이 이런 걸 주어요. 그 장사꾼 참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참 세배가 오지를 않으니까 대님도 주고 옷도 하나씩 주어요. 그러면 세배가 오면은 세배를 갖다 와서 대님 또는 옷을 자랑하면은
종아리를 두드려 맞아요. 상놈 집에 가서 세배에 있다고. 이게 쓰레기 같은 조선시대에 보세요. 그 우리 삼성 장사꾼, 이렇게 LG 장사꾼, 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대부자, 현대 장사꾼,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세계 제일의 부자를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장사꾼을 체하러 그 농사는 한계가 있죠. 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 환웅지, 그러니까 지금도 소낙비가 멀쩡한 해가 떴는데 구름 한 점이 가다가 이렇게 비가 오는 때가 있어요. 하늘에 구름이 없는데 보니까 구름이 조그마한 양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한웅님 장계 간다. 하느님 장계 간다. 하느님이 계로를 하면서 아마 성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분비물이 이렇게 쏟아졌다. 이런 식으로 노인들이 가르쳐 줬어요. 그 우리는 어려서 이렇게 하래.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도 하느님이라고 씁니다. 비 올 때 하늘에서, 그러니까 한웅님이나 비 올 때 비를 내려주는 것은 하느님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자, 세계 최고 단군 고구려 신라, 단군 고구려 신라, 비둘기, 꾀꼬리, 닭말, 까치, 소리, 순서, 작곡법, 한류, 이게 다른 나라에는 이게 없어요. 비둘기, 꾀꼬리, 닭말, 까치,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게 우리나라 아리랑인데,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이태리로 가서 반짝 빛난 별 하늘 아래 떠있네. 여기서 반짝반짝은 비둘기 소리, 빛난 별은 꾀꼬리 소리, 하늘 아래 떠있네 까치 소리입니다. 이게 하늘 아래 떠있네. 이게 그대로 보면은 반짝 빛난 별 하늘 아래 떠있네. 이것은 경상도 말이고, 이건 경기도 말이고, 이건 전라도 말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게 백제 후백제 때 만들었기 때문에 후백제가 서열 1번, 이미 후백제가 다 솔직히 말해서 삼국 통일이 다 되었지 않아요. 그런데 부자간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다퉈져서 그렇지. 그래서 이미 비둘기고 꾀꼬리 고구려는 이미 연개소문한테 망해버려가지고 이미 익산에 와서 백제 고구려 잔류병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닭말같이 신라는 이미 진성여왕 때 되니까 박씨 박예철이랑 해공왕들이 이미 장악을 해버렸어요. 박씨들. 정권이 바꿔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도 대통령도 다 잡아넣어버리고 장관 공무원까지 다 잡아넣어버린 거 봤죠? 몇천 명, 거의 만여 명이 다 형무소 가버려. 지금도. 그러는데 이 시대에 신라가 망하니까 전부 어디로 왔냐? 장보고, 허기 장군 우리 좀 살려주시오. 이게 경대광 때고. 그 다음에 진서응여왕, 때는 그냥, 장보고, 그리고 최치원이 오니까, 우리 좀 살려줘요. 이렇게 해서, 와서 좀 밝혀주려고 갔더니, 원체 그냥, 이 박씨, 이 세력이 커가지고,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정읍으로 와서 결국 후백제가 되어가지고 결국 후삼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류 고유는 여기서 후백제가 이미 여기서 견원이 김씨가 견씨가 아니에요. 이 김씨들이 이 성씨 세탁을 해갖고 바로
여기서 성씨를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김씨들이 많이 삽니다. 이쪽 정읍지역 여기에 그 경축 김씨들이 나중에 소원대로 나중에 이 사람들도 왕권을 찾으려고 소원대로 해서 이 지역에다가 왕궁 뭐 저 100칸짜리 집도 짓고 이게 경축 김씨들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되어 보려고 했으나만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류 고유 가요는 아리랑 또는 지금 반짝반짝 빛난 별, 작은 별,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또 다시 이렇게 북두칠성 비 내리는 7개의 별이긴데 여기에다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여기에서 7개 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도는 비둘기 단군이고 이렇게 해서 붙였는데 후에 다시 또 이걸 해서 해보니까 이게 다른 이거 도는 비둘기 그 다음에 꾀꼬리 소리를 이렇게 덩어리 소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세한 음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백제 때 노래를 만들려고 하니까 가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계명으로 붙이는데 우리가 가축에 있는 동물 소리로 낮은 소리부터 높은 소리로 도는 돼지, 레는 염소, 우리가 렴소라고 하죠. 렴소, 미는 매미, 파는 파리, 솔은 소, 레는 나귀, 그리고 시는 새, 우리가 참새를 새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그야말로 백제 그 사투리 그대로 붙여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써서 도세 108번 도세 여기는 도레 미파 솔라시 이렇게 둔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노래가 바로 아리랑 아라리오가 되어 있고 다시 경상도 노래는 미래라 시 상감마마 행자시다. 이게 미래라 시 솔솔파미 레레시도 이렇게 해서 계명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물러가라 시 이게 뭐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미래라 시서 상감마마 행차시다 이렇게 계명으로 외워서 훈련을 시켰어요. 이 경상도 사람들이 훈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계명으로 불렸더니 이것이 바로 물려거라 시 상감마마 행차신다. 이게 바로 그렇게 써보세요. 미래라 시 솔솔파미 레레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물놀이에서 비날이라는 노래가 있죠. 비늘 내리는 그게 독경입니다. 기도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천자문읽기 이건 백제 때 들어왔어요. 그러면 천자문읽기를 지금쯤 말을 쳤다지 가무려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도 서당을 댕긴 적이 있는데 그대로 비둘기 우는 소리, 산비둘기 지지 꾹꾹 지지 꾹 하늘천 떠지 가무려 누르와 지부 집주 이걸 무릎 꿇고 하루 종일 해야 해요. 그 다음에 구구셈도 마찬가지요. 이는서 이삼원유 이것을 그리고 298 이거 꾀꼬리 소리예요. 천자문도 옥기여 이끼연 이끼야 이거 꾀꼬리 소리요. 이게 제일 끝털이 한자만 이 고구려 소리로 해요. 자 다시면 자
자, 보세요.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을 산비둘기 소리로 이렇게 들어요. 천자문을 읽습니다. 무집주 넓으롱 거칠왕. 자, 여기서 백제 비둘기 소리 도래도래에 고주몽 꾀꼬리 소리를 붙여서 미파솔라시, 여기는 게 백제 비둘기 도래 미파솔라시 고주몽 꾀꼬리는 고주몽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지금 도세 여기다 이걸 갖다가서 뭐냐면 탑돌이 불교 탑돌이를 할 때 도세 108번 도세 이겁니다. 이게 그것을 갖다가서 계명으로 가르쳐 주니까 도래 미파솔라시 그러게 이게 도라지 미파솔 백도라지가 아니에요. 미파솔라시라고 한 것이 백도라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노래 도세 108번 도세가 습관이 되어서 최초 오빈에는 도세 도라지 백도라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게 이렇게 비둘기 소리에다가 고구려 소리를 붙이면은 도세 비둘기 백제 소리죠. 그리고 미파솔라시 108번 도세가 그러니까 108번이라는 게 불교에서 뚜렷한 이름이 없어요. 나는 108번이라는 거에 뭐 108번만이야 뭐 천당에 간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붙여진 것인데 이건 우리나라 계명으로 이렇게 붙여졌어요. 이거 보세요. 그래 이게 백제는 아리랑 고구려는 아라리 요 이렇게 입니다. 이제 이것을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비둘기와 꾀꼬리새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순서로 내악절로 작곡법이 한국 고유 현재 세계 민요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전 세계의 연산군 때 쫓겨나온 흥청들과 임진왜란 때 쫓겨났던 10만 명의 우리나라 노예들이 다 팔려나갔는데 우리가 시장에 가서 강아지 새끼 뭐 닭 그걸 사더라도 다 고릅니다. 근데 강아지 새끼 하나를 샀는데 원숭이처럼 말을 잘한다거나 닭을 하나 샀는데 꾀꼬리처럼 말을 잘한다고면은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거의 사람 대접을 받고 살아요. 이렇게 전 세계에 우리나라 노예들이나 이런 포로들은 전 세계에 귀인들로 팔려 나갔어요. 거기에서 음악 교사로 그 나라에서 활동을 했어요. 악절은 1악절 아리랑 이겠죠. 그 다음에 2악절은 아라리요 뭐 이건데 그 악절은 뭐 이렇게 그 소리를 이렇게 우리나라 악절은 1악절은 산비둘기 2악절은 꾀꼬리 3악절은 닭 말 그래 신라 음악은 닭 말 까치인데 까치를 한 악절로 만들고 닭 말을 또 한 악절 그러니까 두 악절이 돼요. 우리나라 음악은 궁자자작작 궁자자자작작이라는 이게 까치 소리예요. 다른 나라 음악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 음악이 다른 나라에 가면 변하는 것이 뒤에 반주가 없어요.
이걸 보세요. 자. 야, 보세요. 여기서 비둘기가 아리랑 아리랑을 했죠. 비둘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리랑 아리랑. 자, 이 악절은 꾀꼬리입니다. 자, 여기서 꾀꼬리가 꾀꼴 한 것은 이 수컷이 사랑한다는 소리고, 엥 한 것은 무섭다, 조심해라, 이런 말입니다. 꾀꼬리는. 그러니까 꾀꼬리, 경기도 사람들 노래는 석단 백단 타는데 이렇게 끄터리가 소리가 분명히 나려. 연기도 돼도 안 나고, 이 뒤에 엥 하는 것이 꼭 있어요. 두 개로. 갑돌이와 갑순이, 이렇게 앞구절과 뒤구절이 분명히 달라요. 이런 노래가 경기도 노래예요. 뭐 갔다 가서 전부 전라도에서 하는 노래까지 전부 실어서 경기민요라고 하고, 참 한심해요. 한심이요. 우리나라 민요 경복궁 다랭이네 이런 걸 전부가 경복궁이 써졌으니까 경기도 민요라는 말. 그래서 경기도 민요는 오봉산 다량하고, 그리고 몽금포 다량, 그리고 갑돌이와 갑순이, 그리고 석탄 백탄 이렇게 부르는 게 깁니다. 그 나머지는 다 후백제 노래예요. 왜 백제, 신라, 고구려, 새소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고구려 소리는 꾀꼬리 소리로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라 놀이는 닭말까지, 캐지나 칭칭 나네, 캐지나 칭칭 나네, 캐지나,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신라 소리만 나죠. 이게 다 여기에 나와요. 전부 보세요. 자, 그것까지요. 여기까지 바로 삼악절이 돼요. 그 다음에 까치 소리는 반주입니다. 이 앞에 짝짜자작 짝짝짜자작 해서 그 우리나라 음악이 이렇게 까치 소리를 완전히 궁자자작작 자자자자작작. 그 다른 나라 음악에는 이게 음악이 흘렀으면 음악으로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음악이 쿵자자작자 쿵자자자자. 그래서 한류는 여기에서 한류가 세계를 장악하는 게, 우리가 비록 노예들이 나라로 팔려갔지만은 그 나라에서는 연구원 음악의 스승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그 오선 악보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바로 장녹수 클럽들 그런 음악가들이 몽고군을 따라서 오스만과 스위스, 프랑스 군 그런 데 가서 전쟁을 하다가 많이 프랑스로 흡수되어 갔어요. 그런데 음악을 잘 아는 프랑스와 황제는 이걸 엄청나게 돈을 주어서 이 노래를 잘 부른 사람들을 갖다가서 구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음악을 많이 작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여 모양 비둘기는 가까이서 찍으니까 집 비둘기나 똑같습니다. 그와 같이 생겼어요. 아라리오죠. 꾀꼬리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아리랑. 그 다음에 여기서 2절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도 1옥타브를 올려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은 사악절로 아리랑 노래를 따라서 불러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새소리하고 하나도 안 틀려요. 새는 우리가 지금 뭐 잡아먹는 그런 새가 아니라 지금 고양이하고 개도 못 잡아먹게 하는데 이 새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느님으로 서양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18살 때 이미 우리나라에도 서선호가 어떤 계란만한 빛이 뱃속으로 들어가갖고 아기를 낳았고 아기를 팼는데 그게 고조몽이다. 이것이 삼국지, 그러니까 조조우 나라, 삼국지 중국의 조조우 나라 논형이라 왕충이라는 사람이 논형이라는 책에다가 쓴 기록에 나와요. 그래 이미 18년이면은 서양에서 18년 사이에 이미 우리나라에도 예수라는 일이 풍속과 노래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서왕이 왜 몽고 기마병들은요 한두 달이면 유럽까지 그냥 싹 실어버리고 왔다 갔다 해요. 교통이 몽고인들은 쉽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봤죠. 자, 이와 같이 세 번째. 자, 여기에서 조가만세약 삼국시대의 새소리로 조가만세약을 교육시킨 새소리 계명처럼 가사로 부른다. 이미 당나라에서 측천무 당현종은 우리나라 바로 이 허장군 허장군이 바로 가서 측천무가 당현종 그 자기 남편의 자식들은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숙청시키려고 할 적에 우리나라의 허씨들이 군사훈련을 비밀리에 해가지고 구테타로 바로 당현종이 황제가 됩니다. 그 황제에서 진현내 그리고 허기 이 이름의 장군들이 당나라 현종 때 무려 50년간 장악을 할 때 그 음악이 조가만세약. 이건 새가 노래 세조자 노래 같자 만세 이겁니다. 지금 주상전하 수만세 이거 왕비전하 수제년 태자전하 요렇게 노래 부르는 것이 조가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새소리로 노래를 했던 것을 당나라 조정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한국어 노래가 긴가 아닌가를 알려면은 이와 같이 새소리를 맞춰봐야 합니다. 그 노래가, 그 나라의 노래가 반드시 처음에는 반복, 지지구구, 지지구 두 번 해야 합니다. 두 번 해야 해요. 우리나라 노래에 달아, 높이꿈, 도도 아니에요. 달아, 높이꿈, 도도사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글자가 하나가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음악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산비둘기 꾀꼬리는 새소리 가사를 계명처럼 따라서 부르게 쉽게 가르쳐줘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음악으로 합시다. 저는 이렇게 그 새소리로 관현악을 교육시킨 데가 있습니다. 비둘기 우는 소리죠. 지지. 꾀꼬리 소리입니다. 이렇게 새소리인가로 이렇게 비슷하게 가르치면, 자, 이게 태인현에는, 그러니까 전라도 정읍군에 가면은 옛 태인현인데, 일본이 태인현은 동학 우리나라 항일 운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태인군을 없애버렸습니다. 사실 태인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정읍은. 그리고 특히 고부는 도청 소재지입니다. 백제 때. 그런 데인데, 그런 엄청나게 큰 군을 없애버리고, 이 정읍에다가, 가장 적은, 정읍에다가 합쳤는데, 태인군에는 그게 남아가지고 선왕당에 주상전하 수만세, 왕비전하 수재년, 태자전하 수천주전하 이 가사를 넣어서 이 선왕당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레미산이라는 산에서 하마청, 그 태인에 들어가면은 말에서 내려서 그 하마청, 거기에 도레미산에서 이 도레미를 배워가지고 이 현청에 가서 이 노래를 배웠다고 우리 임금에게 찬송을 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가사가 그 이름, 만일 가사를 잘못 부르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가사도 한글로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조선 말기, 조선이 망할 때까지 결국은 보니까 당시 이완용 학부 대신이 한글을 처음에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일본이 식민지화 하는데 가르치기 시작하고, 또 미국이 와서 찬송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을 사용했지,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한글을 가르친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덮어놓고 그냥 반일, 반중, 이런 반노, 이런 거 반미, 이런 그냥 전쟁 구호로 그냥 쓰기 위해서 역사를 갖다가 왜곡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 사람도 알아야 합니다. 한글과 음악 어디까지나 우리가 애꼈는가. 전혀 우리나라는 우리가 음악을 했다면 쌍놈이 그만 그 말도 말이야 저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음악을 했어 상껏 집안이구만 이따위 소리를 지금도 조선이 망한 거 아주 좋지 못한 그런 풍속들은 그대로 배워가지고 걸핏하면은 모임이나 이런 데서
음악을 했다면 상것들이 그만 뭐 이런 소리를 아주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나마도 그걸 아는 세대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있으니 아쉽지요. 자, 후백제 시대는 낮은 소리 가축 돼지부터 도레미파 솔라시 이렇게 해서 작곡을 후백제 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소리를 바로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자, 여기를 보면은 이 바위에 말 5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돌로 바위를 깎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비너스 조각같이 그렇게 매끈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풍속에 칼이나 이 정을 바위에다가 대지 않았어요. 왜? 이게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그냥 쪼개서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말 5마리가 이렇게 수레를 끌고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허장분이 살아서 이게 타고 나가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이 무서워서 이런 것을 세울 못합니다. 근데 여기는 중국 세력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잘못 들어왔다가 6.25 때 국군처럼 잡혀졌다가는 몰살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왜? 지형이 원체 험하고 또 호남평야 전체가 여기를 둘러싸고 있어요. 하루 저녁이면은 소, 돼지는 물론 쌀 엄청나게 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산으로. 그리고 들어갔다면 산이 험해서 그러니까 군량 병참 전쟁에 끝내주는 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비행기로 넘어가지만 예전에는 이게 자동차가 다니는 길도 없고 마차가 다니는 길도 없고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데 저녁에 캄캄하면 그냥 돌 창으로 맞아 죽습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국은 여기 보면 말 5마리 그러니까 배너에서 말 5마리를 이렇게 타고 달리는 그런 영화를 봤죠. 중국에는 당연히 진시황이나 뭐 조조 다 탑니다. 우리 한국에는 탈 수가 없어요. 말 1마리밖에 못 타요. 임금이. 그래서 여기에 5마리를 만들어 놨어요. 중국이 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기를 절대 중국 세력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가 이게 전라도 정읍 이 살렘면 대장금 마을 대장금이 여기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 비둘기를 이게 동으로 만든 호랑이와 이렇게 곰 이런 것을 보면은 이렇게 호랑이와 곰이 이렇게 아리랑 마늘. 자, 우리 음악이 이제 무엇인지 알겠죠? 이게 신라 음악입니다. 이게. 자, 신라 경상도 말이죠. 그대로. 아무렇게나 노래를 작곡 한다 해서 한류가 아닙니다. 자, 뭐입니까? 모든 나라를 지킨 것은 뭐냐면은 대식국 상인이 이태. 그러니까 고려 현종은 누구냐? 고려 현종은 그 태인호씨 시조
허기 장군의 처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려 현종은 그 고아 출신에서 이미 키우기를 신금과 양금이 이미 죽었다고 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천 지역으로 그게 원래 신금과 양금의 땅 아닙니까? 거기 가서 도서 벽지에서 은거하고 있다가 고려 현종을 잘 키워서 그 바로 허기 장군의 처가 왕건의 딸이거든요. 근데 왕건의 딸의 그 조카가 바로 고려 현종입니다. 그러니까 나주로 도망가는 것을 거기서 붙잡아서 다시 군사를 씌우고 왕비를 전부 자기 손녀딸로 전부 다 붙여서 고려 현종의 왕비 셋이 전부 허기 장군의 손녀딸로 전부 붙여서 고려가 이후 지금 조선시대까지 전부가 이씨 세상, 바로 이씨는 태인허씨에 의해서 분파된 파종입니다. 거기에 이자겸 다시 이성계 다 태인허씨 계통에서 이어나왔고 거기에서 다시 이런 이유가 나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소는 솔소리를 내고 이렇게 돼지는 도소리를 내는. 문제는 여기에서 이 돼지 이 권가가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권씨보고 돼지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는 저도 학교 여기에서 9년간 다니면서 이 돼지 그리고 윷놀이에서 분명히 돼지가 골 아닙니까? 골, 개, 뭐입니까? 토, 개, 골. 그러니까 골은 어디까지나 돼지인데 왜 돼지를 권이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그 양반자라고 하면서 권가가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만들었다 해서 권가를 언제나 그 성씨를 돼지다 해서 아주 선제 이지매로 많이 놀려먹고 하여튼 놀림감으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2는 4, 2, 3은 6, 이 구구셈도 이 산비둘기 소리라고 했죠. 앞으로 왜 구구셈 외울 적어 2는 4, 2, 3은 6인가 잘 알아두었어요. 자,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지금 하고 있죠. 자, 여기요. 고려가요 비두르기. 우리가 오선 악보가 이태리에서 생겼다고 그러죠. 분명히 우리 악보가 이게 갔어요. 이게 우리나라 오선 악보가 비두르기 새는 비두르기 새 아까 이 얘기죠. 산비둘기가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지지구구 비두르기 새는 버곡당이야. 그냥 버곡당이야는 꾀꼬리 소리입니다. 꾀꼬리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비둘기 새는 이게 산비둘기 우는 소리입니다. 비둘기 새는 두 번 하고 버곡당이야. 뻐국새가 아니요. 꾀꼬리인데 얘는 꾀꼬리가 보기 어려워서 그랬는데 그렇게 가사를 고려시대에 지었어요. 왜냐? 그 말은
비둘기새가 좋지만은 꾀꼬리가 더 좋더라. 이게 서울이 개성은 고구리 아닙니까? 이렇게 비둘기새는 버곡당이야. 꾀꼬리 새가 더 좋더라. 이렇게 고려시대에 암암리 백제, 바로 그 백제인 바로 그 인천리씨 고려 현정우 계열 정치인을 비꼬는 소리였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선 여기까지면 이제 6선인데 이 선을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가로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었냐? 우리나라 농악에 공국자 도왕님께 공국자. 이게 바로 허장군 전라도 허허꽃 허씨들이 바로 여기에서 살 때 군악으로 썼던 거요. 여기에서 우태 18개에서 그게 나오는 노래가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은 콩꺽자 두렁 넘어 콩꺽자가 아닙니다. 콩국자 콩은 오는 표고 국자는 이분 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표를 만들어서 입으로 농악 칠 때 태인옷이 부족, 이 태인 지방에서는 가르쳤어요. 이걸 알고 일본 식민지 시대에 정읍에서 바로 동학군이 바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우리 산원면 정량리에다가 바로 일본군이 투입했는데 여기에는 일본 음악가가 들어와 있었어요. 다시 또 일본 총독부에서 데라우치 총독이 정읍에 내려와서 기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저 안에 가면은 무서우니까 바로 그 정읍역이 아니라 철원역 그 이밤역에서 내려서 바로 거기서 농악 공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콩국자 이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후에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온다고 거기에서 농악 준비도 바로 거기에서 했습니다. 이반면 그런 역사가 괜히 정읍농악이 생긴 거 아닙니다. 일본에서 우리 음악이 이미 프랑스 음악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백제 음악으로 하기 위해서 빨리 이것도 이 장군이 똑똑한 장군이 없으니까 이순신도 난중일기도 번역하고 손기정 선수도 얼른 일기를 붙여서 일본 선수로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가요도 많이 그렇게 했는데 해방되면서 전부 이게 박살나버렸어요. 전부 어떻게 와가지고 전부 와장창 되어버려가지고 전부 작곡가들이 자기 이름으로 붙여갖고 작곡을 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도레미 솔라만 우리 것이고 미오고 시는 우리가 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지금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나라 망하는 교육 아닙니까? 이래놓고 뭐 할요? 아니 싸이가 이렇게 절름발이 노래 부르는 것이 한국의 전통이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뭐 컴퓨터 이건 어디까지나 컴퓨터 백남준 예술이라고 봐야지 이걸 갖다 한류 5천년 단군의 예술이라고 그렇게 해서 붙이면 안 돼요. 그래놓고 이런 거 안 되면은 이걸 좀 외쳐서 인간문화재나 한번 되어서 좀 외쳐볼까 했더니 법을 바꿔서 우리 같은 사람은 문화재에 들어갈 수 없도록 법도 바꿔버렸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맨날 이완용 역적 이완용을 알고 봤더니 한글도 먼저 쓰기 시작했더라고. 그런 것은 전혀 안 밝혀. 그리고 또 윤치호도 먼저 애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실용학교 음악교사를 자기가 직접 해서
여거 뭐 정읍, 전라도, 봉동에다가, 바로 그 교회 반주, 또 신앙학교 교사로, 해서 전부 다 우리나라 애국가도 다 짓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을 갖다가서 삼례교회 목사가 주었는데 그 딸은 인공대 빨치산들이 교회에다가 넣고 불태워 주겠더라고. 이런 것은 왜 우리 것을 애국가를 만들려고 애썼던 그런 것은 나타나지도 않고 나쁜 것만 전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에서 비둘기 새는 보곡당이야. 비둘기 새도 좋지만 보곡당이 더 좋더라. 이게 뭐였냐? 그러니까 꾀꼬리가 더 좋다 이 말이요. 비둘기 이게 반정부 노래입니다. 그 당시 고려시대. 근데 이 정간부가 바로 우리나라 프랑스로 가가지고 바로 그 연산군 때 쫓겨난 장녹수 패거리 흥청 가무단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많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선악보를 아마 거기에서 만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다가 1300곡을 지었는데 프랑스나 유럽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 바로 유럽에서 이게 대체 웬일이냐고 해서 전부 논문 음악학자들이 거기서 논문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독일 학자가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단 하나요.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선타령. 우리는 그날 독일어로 설레타령 선타령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연산군과 고려 충렬왕 때 고려사와 조선실록에 써져 있는 기록 그대로 말총갓을 쓰고 여자 가수가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써졌어요. 알고 봤더니 에케르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런 자료를 독일에 보내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후에 프랑스에서 또 다구옹 음악단장이 와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를 일본으로 불러서 직접 녹음 체보를 해가지고 프랑스 음악으로 갖고 또 미국에서 월리안 펜톤이 와서 여기 와서 가가지고 또 미국 대학 교수로 들어가서 오고 그리고 다음에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 사건 때 사람을 조선인을 6,000명을 갖다가서 일본이 죽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론이 아주 나빠지자 영친왕을 조선왕으로 일본에서 가짜로 만들어서 유럽에 순을 인사를 보내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황제 대통령들이 전부 조선음악 악보를 돌아 조선음악 레코드를 돌아 이렇게 했다는 것이 다 기록에 되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왜냐 이미 이것이 레코드로 출판이 되었는데 그것이 조선 것이다 라는 것이 퍼졌어요. 그런데 작곡가들이 이걸 다 자기 이름으로 해방 이후에 다 자기 이름으로 그리고 써서 절대 여기에서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을 안 내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어려서 그 정읍서 이런 거 줄다리기 구 정량굴 줄다리기 구겨 농악을 봤어요. 거기에서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요. 어려서 봐서 그게 정량굴이에요. 그걸 내가 농악책을 지을 적에 정량굴 줄다리기에다가 넣었어요. 거기에서 바로 이런 농악을 했었어요.
그리고 바로 정읍 이반면에서도 그 알고 봤더니 일본에서 우리 음악을 제보하고 연구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덮어두고 자기 앞으로 자기 작곡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전부 나왔는데, 지금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온 노래 전부 프랑스 르네상스 음악에 다 있는 곡이에요. 그 곡을 있으면 작곡가를 다 자기 이름으로 다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요. 다 그 원작자 이름으로 두고 다시 이 노래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어느 때 만들어졌는가 발표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미래라 시 상가마마,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래라 시 솔솔파미 레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놈을 지금 물러거라 시, 예, 이게 물러거라가 아니에요. 미래라, 개명으로는 미래라입니다. 미래라 시 이렇게 됩니다. 물러거라 시, 이렇게 나왔는데 시라는 것은 이렇게 마당시를 적어 갈적어 사령이 시 하고 이렇게 그 소금 뿌릴 적어 하는 소리죠. 자, 여기서 봤죠. 이게 정읍 동동 18개 군악. 지금 여기서는 도둑잡이라고 그래요. 도둑잡이. 동동잡이요. 동동잡이. 정읍은 이 또 정읍을 하나도 몰라가지고 정읍 사람들이 정읍을 다 아는 사람이, 노래를 부를 자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또 경주 사람이 동동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한류 교육입니까? 그러고 덮어놓고 한류 하고 쩔뚝배기로 오게 하는 싸이 움직이는 것을 그게 한국의 대표라고 전 세계다가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속 터져요. 속 터져. 여기에서 군악 18개예요. 18개. 그 이제 꽹과리를 칠 때도 바로 이 새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무듬굿이라고 그러죠. 신을 모시는데 어떻게 옵니까? 새소리를 내요. 새소리를. 새소리를. 이게 지지 꾸꾸꾸 지지 이게 비둘기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럼 또 두 번째는 어떠냐? 두 번째는 시작을 딱 그만 하고 이게 뭐야? 꾀꼴 깽깽깽 꾀꼴 에엥 꾀꼴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그렇게 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박역것에 이 신을 또 이제 모시는 것이 세 번. 그게 삼체예요. 삼체. 일체는 비둘기 깽배기, 이체는 꾀꼬리 소리, 삼체는 신라 닭 말 까치. 그렇게 이게 삼체예요. 삼체. 이게 삼체요. 다시 한번. 이게 삼비들키 일체요. 그 다음에 이게 꾀꼬리 소리예요. 이게 고구려. 서울 사람들 고구려다고 전라도 가면 전라도 사람들 내 서울서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이 전라도 개땅세다고 내가 거기서 이 하숙집도 안 주어요. 아주 방도 안 주어요. 그래서 내가 전라도에서 한번 좀 살아볼까 했더니 전라도 왔더니 또 마찬가지야. 이게 웬 속만 새기고 있고요.
도대체가 뭐가 옳은지를 모르겠어요. 잘 들어봐요. 자, 다시 봐요. 자, 도레미파솔라서 단군 5천년 초가집 등에서 백제 우태 칠급성시 이렇게 도는 돼야지, 레는 이거 준비해. 도가 돼야지가 여러 가지로 소리를 해요. 근데 돼야지가 밥 달라고 그랬죠. 도르르 양매 할 적에, 그리고 이게 소리입니다. 아니 솔 이게 황소가 내는 암소가 소리, 암소는 그래서 동물 소리를 낸 겁니다. 이게 전부 이게 참 좋으시고. 자, 이렇게 건반에다가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서 이와 같이 해서 뭘 이렇게 가르치면은 쉽습니다. 이게 이거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배운 사람은. 저도 이 악보를 몰라요. 그래도 이게 교사 생활하면서 음악 시간에 음악을 가르치려고 억지로 이렇게 배우는데 기초가 없으면은 다 잊어버리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여기에서 이게 시인데 시가 돼지 소리를 내는데 이게 여기에다가 맞추면 이게 참새 소리하고 비슷하구나. 이게 그리고 돼지도 이건 도지만 이게 돼지가 그 화를 낼 적에는 이렇게 내죠. 이렇게 이 소리를 내는데 이 이상은 이제 없어요. 이게 없으나 되게 이 소리를 생각을 해서 이제 가르치면 이제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세요. 대식국이 이게 지도의 동영상입니다. 대식국이 갑자기 그 영토를 넓혀가지고 이태리가 이미 없었어요. 다른 나라인데 여기까지 쳐들어왔을 때 이 장화, 이 신발 밑에까지 쳐들어왔을 때가 1022년이에요. 22년에 대식국 상인들이 왔어요. 대식국들이 20년, 18년 요때. 근데 이 해에 여기에 다래초라는 사람이 비석을 세웠는데 그냥 돈은 이게 도레미 소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도는 도하지, 레는 레모, 솔은 솔, 이런 식이니까 이게 가르쳐 준 것은 그 비석에다가 그런 소리로 길면 기차 닮은 바나나 이런 식으로 붙였어요. 근데 여기에 작자가 다래초고 우리나라의 음악가 흑지상체의 부장이 이다조입니다. 성이 이가고 다조인데 다조와 다래초와 이름이 거의 같아요. 이 사람들은 아마 이다조 다조의 부족이 여기에 전해 주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자, 이렇게 실로폰에다가도 이런 걸 이렇게 그림을 붙이면은 이제 악기상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붙여서 새로 그 특허를 내신다면 아마 쉽게 음악을 전 세계적으로 쉽게 소리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도레미파
자, 임진왜란의 권율 장군이 군사이거나 전투를 본 보로들이 본 후손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전혀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포르투갈에 가서 이런 노래, 포르투갈 마데리아라는 그 외딴 섬에 우리 그 한국인 노예들이 살아요. 그 왜냐, 머리에 상투를 꽂고 또 그 허리에 주머니를 차고 또 한복을 입고 그러고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7년 동안 전라도는 함락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여기는 바로 태산학당에서 군사, 음악, 웅변, 의학 이 네 가지 교육을 시키고 군사 교육을 시켜요. 그 우리나라 전역 어디에서도 군사 교육을 안 시킵니다. 왜? 중국에서 알면은 반역으로 알기 때문에 또 군사 교육을 시켰다가 역적으로 누명받아고 정열입처럼 또 몰살당해 버리거든요. 전혀 바로 정열입도 바로 여기 태인현 상두산에서 군사훈련을 좀 가르쳤더니 역적으로 신고를 해서 완전히 전라도 사람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일본에게 길을 터주기로 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선조가 반성을 해가지고 바로 동인들을 다 벼슬시키고 정열입의 죄를 전부 다 없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는 바로 밤마다 주민들이 모여서 도둑제비라는 연극을 해. 연극. 여기는 일본인 외적을 잡아서 참수하는 연극을 일으킵니다. 밤마다 모여서 이렇게 밤마다 모여서 이렇게 도둑제비 농악과 연극을 이렇게 했어요. 포르투갈 마데리아 관광. 자, 그런데 바로 정유재란 때는 전 외병을 전라도로 전부 다 집결을 시켰으니까 전라도가 그렇지 않아도 약한데 군사도 없고 전부 군사라고야. 여기에서 그나마도 여기서 이 정읍 태인에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전라 감사 이광이 용인 민속촌이 있는 데로 데리고 가가지고 외적이 이미 잠복을 하고 있는 사이를 빨리 들어가서 치라고 막 곤장을 쳐서 여기에서 양성된 아주 훌륭한 장군 모충사에 모셔진 그 10명의 장군들이 이 속에 가서 억지로 들어가 가지고 몰살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양성된 군사는 용인전투에서 몰살을 하고 바로 북으로 올라갔으나 풍신수길이 바로 암살되어 가지고 이후에는 바로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드디어 여기서 빨리 이렇게 10만 명의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안티구아를 갑니다. 안티구아에 지금 이 조선인 집이 이거요. 거기다 이렇게 보세요. 조선인들 이렇게 흰옷 입었죠. 조선 이렇게 수건 썼죠. 그래서 넬슨과 넬슨 부인 앞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이렇게 도둑제비를. 자, 여기에서 이렇게 칸촌에
여기에서 군사들이 바로 권주가를 이술 한 잔 드오시면 천년 만년 사옵니다. 이것을 권주가라고 하니까 뭐 간촌해라는 말은 우리 권주가요. 권주가. 그리고 미국에서 제주라고 하는데 우리 제주라는 말은 우리 제인들 노래라는 뜻이고, 프랑스에서 상송이라는 것은 상놈 노래랍니다. 평상상자, 이 상송, 이 노래송자, 상송,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넬슨 제독한테 이렇게 수를 이렇게 발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칸초나. 그래서 여기에서 넬슨 제독은 이 군악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이걸 이태리 수복 때, 이태리 전쟁 때 이 사람들을 해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조선 도둑제비 군악으로 진격을 해보세요, 여보. 이렇게 고아 출신 넬슨 부인. 여기에는 참 이렇게 고아 출신인데 도지사가 딸 삼아서 재산을 물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다 넬슨 부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넬슨은 이 노예들을 욕심나서 그냥 괴로를 했어요. 예쁘지도 않은데 마음도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싹 재산으로 군인들로 이렇게 다 해서 이태리 정복을 드디어 합니다. 자, 여기는 노예였었는데 이태리를 상륙해서 치안대로 활육했어요. 경찰대요. 그리고 모차르트, 하이든 유럽 음악가들이 다 우리나라 6.25 때 우리 우리나라 음악가들이 전부 다 나팔수로 다 이렇게 이랬듯이 똑같았어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태리 여기서 프랑스군을 여지없이 격투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넬슨 제독은 여기서 반동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교수형으로 다 처형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애인이 한눈에 반해버린 엠마라는 여자가 이렇게 농악에 반해버렸어요. 이렇게 반해버리고, 이 이태리 주민들은 수강생으로 와서 이렇게 소고를 들고 이렇게 농악을 배우고, 하이든 모차르트가 와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래에서 그 왈스 곡이죠. 저상전하 수만세 어와 상사로다 왕비전하 수재년 어와 상사. 이것을 사박자로 저상전하 수만세 어와 상사로다 왕비전하 수재년 어와 이렇게 작곡을 한 것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3박자가 2박자로 되었을 뿐이요. 이게 이렇게 해서 나왔고, 이 애인이 이태리 왕비하고 맞먹는 권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농악에 이게 배우도 되고 가수도 되고 하는 아주 미인이라 이 넬슨 제독이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남편이 있는데도 아기를 뵀죠. 이게 한 집에서 살았어요. 이런 잡입니다. 이렇게 이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이태리 조선시대 애국가 세종대왕 수만세 태자저하 수천추 이렇게 세종대왕이라고 해야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천에서 부르지 않는 이 상여소리, 언노, 언노, 어나리, 언차, 언노. 이게 전라도 소리인데 하나도 안 틀려요. 근데 이 여기 사람들은 여기에 이태리 여왕이 나중에 다시 또 프랑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넬슨 제독이 전사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함락을 시키니까 이 이태리 여왕이 스페인으로 피난을 갔을 때 거기에 호위병들을 조선인들을 썼다는 거요. 조선인들이 되게 다 이렇게 나팔 불고 그 조선인들 후예입니다. 전부 트럼펫으로 우리는 인데 똑같은 소리를 지금 내고 있어요. 지금 여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번 짤막하게 제가 써놨어요. 우리나라 상여소리입니다. 자, 상여소리를 부르고 자, 여기에서 우리 아리랑은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상여소리는 우리나라 고종황제 때 고종황제 돌아가실 때 보았죠. 보통 500명, 뭐 1000명 이렇게 합니다. 이런 형태로 고종황제, 숭종황제 장례식 때 했던 언어리 언차 언어를 여기에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게 완전히 없어졌고 전라도에도 이렇게 상여소리를 낸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상여소리로 이렇게 정확하게 내는 건 더군다나 트럼펫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기 스페인에 이게 조선인 조선인들이 이와 같이 상여 소리를 내고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상투 주머니 이외 한국 포졸들 옷을 입고 있죠. 장구도 있고 해방절 초가집. 야, 얼마나 우리나라 농악을 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장구를 이렇게 가죽으로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게 노예 1833년에 노예 해방 때 이거 보세요. 장구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 포함한 이 남아메리카 주민들이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방 때. 이러고도 한국 사람이 아니다고 할 수요. 이게 바로 이 보세요. 한국인 마을하고 똑같죠. 이 안티구아, 버뮤다, 저 가브리해에 있는 우리 한국인 노예들이 사는 곳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살면서 우리나라 음악을 전 세계로 이렇게 알려서 전 세계가 한국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반신불수 행동 같고 좀 이상하고 모질하거나 좀 소아마비나 이런 좀 이런 형태로 오는 것을 한류라고 방송에서 전부 다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신이고 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으로 제보고 전부 일제시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다시 한국이 돌아왔으면 더 좋은 거로 만들어야 하는데
도레미파 솔라시도에서 미호고 파를 없애버리고 5개 오음계 중국 음악, 우리는 중국을 좋아한다, 중국을 사랑한다, 중국 음악을 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군 음악입니다. 단군은 도레미파 솔라시도 7음계를 썼어요. 한류 음악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7음계 도레미파 솔라시도 똑똑히 알아두세요. 우리 한국어 계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